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야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말이죠, 국정감사, 즉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이 하마스에 대한 이 무기 지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또 이 김정은이의 무기 지원, 그리고 저 사이버 해킹,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 선관위 점검 문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메가서울과 관련해서 매우 참 이상하게도, 물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행정 대개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역제안을 하고 나섰고, 이런 가운데 김동연이 지금 중국 출장 중에 있는데요, 중국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건 예정된 사항이었겠죠. 예상된 사항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비판, 이 성명을 내놨어요. 자, 이거 이 홍준표 시장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 김만배 신앙님 이거 인터뷰, 이게 이제 대선 공작,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별도 수사를 지금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이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신앙님 최근에 이 핸드폰 포렌식 했지 않습니까? 포렌식에서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스모킹 건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녹취록도 별도로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를 보면은요, 이 김만배가 이제 이건 모든 대성공작 이제 실무는 사실상 이제 김만배가 했다. 예, 대장동 일당 중에서 이건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영학을 깨는데 초점을 맞춘 활동이 검찰에 포착이 됐습니다. 왜? 정영학이 녹취록을 내놔가지고 대장동 수사의 아주 근본, 아주 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이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만배가 정영학을 깨려고 작심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의하는 정황이, 그러니까 지금 신앙님과의 전화 통화, 이 녹취록 요거에서 전부 다 발각이 됐고요. 예, 그래서 요것이 앞으로 이제 대선 공작과 관련된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내 이 대선 캠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원욱이. 예, 요거까지 이제 계속해서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화영 측에서 냈지 않습니까? 어제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꼼수를 부렸는데, 이제 하나씩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중앙지검만 이제 남아있다. 김동엽 위중 교사 문제.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여론에, 비판 여론을 대대적으로 좀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국정감사, 국가정보원 이제 간부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정은이가 말이죠, 당연히 지금 아주 이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태를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건 얼마든지. 그래서 이러한 이 하마스의 기습적인 그런 이스라엘 공격이 김정은이의 기습적인 우리 한국 공격, 이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어제 공식적으로요, 답변 자료에서 북한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사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요거를 밝혔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도 이 북한은요,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이런 이 테러 단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전차 무기, 방사포탄 이런 거를 수출한 전례가 있는데, 이러한 이 테러 단체, 무장 단체, 그리고 이제 또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리고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본 뒤에 장사정포의 유용성, 그리고 선제 공격과 기습 공격의 중요성을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김정은은 이제 모험주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김정은의 이 태생적인 이 군사 모험주의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전망된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이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우려해온 바 아니겠습니까? 특히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
이거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일제히 이번 하마스가 공격하듯이 하면 우리 이제 요격체제가 사실상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이제 요격체제 뭐 이 아이언돔 우리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언돔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보고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느냐. 더군다나 김정은이는 이런 장사정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휴전선 일대에는 전략 핵무기까지도 실전 배치해놨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이제 전문가들의 그리고 또 유력 정보기관들의 이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이번 하마스 공격을 보고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유인될 가능성, 즉, 이 모험주의의 낫을, 즉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점에 우리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이게 어마어마한 걸로 지금 이제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8월 초부터요, 러시아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서 포탄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에 걸쳐서 수송했다. 그리고 반출된 포탄이 무려 100만 발 이상이다. 예. 그래서 이 100만 발이라고 하면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2달 이상 사용 가능한 약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지난달 추수께는요, 무기 운용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방사포 전문가 우주로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러시아에 파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인 협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는 징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계가 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로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하고 여객기를 들여오기 위해서 사전에 비행정비 위탁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을 지금 북한이 지금 선발 중에 있다. 이 내용도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지금 북한은 이러한 러시아에서의 이 군사적인 이 기술 자문 덕분으로 3차 그러니까 군사 정찰로 해서 지금 3차 발사, 이게 이제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우려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차 발사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이 밀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이라고 하는 특수 환경 속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만 진정이 된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국정원 판단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국제 분쟁, 그렇죠, 일종의 전쟁 행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끝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안 일어난다라고 국정원은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하마스가 말이죠, 이스라엘을 저렇게 느닷없이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나설 거라고 누가 예측했습니까? 이건 우발적인 이 전쟁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동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말고서도 말이죠, 예컨대 대만에서도 지금 이제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쟁 가능성이 제일 큰 지역이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대만 해협을 꽂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만 해협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중동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력 충돌의 수준은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 수준으로 비화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테러 단체들의 이 극렬성이 극악성, 이게 뭐 도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만 괜찮아지면, 나아지면, 말하자면 휴전 쪽으로 간다면 전쟁 양상이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휴전 쪽으로 들어간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은 좀 줄을 거야. 이거 국정원이 이거 제대로 판단하는 것과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국정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겨냥한, 그러니까 이 핵공 공격 가운데서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를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국내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이지만 민간 분야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 2배 정도나 크게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첨단 무기 제조업체, 조선업체,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해킹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서요, 북한이 9억 2천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 FBI하고 협력해서 345만 달러의 자산을 동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 최근에 이제 보안점검을 했는데요. 보안점검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이 선관위 측에 보안점검 툴을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84개, 84개의 해킹 툴을 심어놨는데 이거 완전히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여야 간에 어제 국감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국정원의 답변은요. 그거 다 보안점검 툴을 갖다가 심고 온 84개 요거를 다 제거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을 선관위에 알려주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 보안점검 툴 이거 심어놓고 와야 뭐 미진한 거 있으면은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뭐 국정원 보안점검도 얼마나 거부했어요. 할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요. 대대적인 이번에 이제 비공개 검증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측면에서의 북한의 해킹 가능성 완전 차단할 수 있는 확고한 보안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까지 비공개 검증위원회에서 이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어제 국정원의 국감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화영 재판 그리고 신앙님 사건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화영 뭐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테고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이 기피 신청은 이제 김현철 이 변호사 이 사람이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죠. 예.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판부 기피 신청에 관해서 검찰에서는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한 거 뭐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거는 분명하게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이다. 이거 받아줘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검찰 측에서도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바로 어제 재판이 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요.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은 당연히 그 해당 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별도의 재판부가 이 해당 재판부가 과연 공정성을 상실하는 재판을 진행했느냐 요거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원지법에서요. 이 12부에서 형사 12부 황인성 재판장이 어제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 재판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공정성을 해야 하는 재판 진행을 한 게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정성을 해야 하는 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그래서 이화영 측에서 제기한 주장은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아주 합리적인 결론이죠.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제 인용해 보도해 드린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즉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 23일 날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재해놨다. 이런 등등의 불공정 재판, 이거를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내놨고, 그래서 지난 24일 날 이화영 이 재판은 공전을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요,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가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왜 갑자기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기피 신청을 하느냐? 이렇게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기피 신청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이거야말로 재판부 쇼핑이다. 강력히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를 늦추기 위한 이거야말로 꼼수 기피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꼼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법원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자, 이 의견서를 재판과 다행스럽게도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이제 확정 판결이 이제 곧 나오니까 이 확정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거. 모든 재판의 기본이 이재명은 전부 재판 지연 전략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쌍방울 사건 이번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원에서 유창훈이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보완 수사가 되는데, 보완 수사가 되고 또
별도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최대한도 지연시켜갖고 12월 말에, 현재로서는요, 12월 말에 이거는 이제 다른 혐의와 묶어서 일종의 이제 쪼개기 후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김성태가 1억 5천에 정치 자금을 줬지 않습니까? 요거를 쪼개기 후원한 것이 걸려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엮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거하고 묶어서 연말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영장을 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법조계의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작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재판 지연, 이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된 결정적 계기는 왜 지금 와서 하느냐? 지금 와서 하는 게 최근에 말이죠. 지난 4월 달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달에 이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 발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재판을 받아왔는데 1년 6개월으로 재판을 더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추가적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바로 증거인멸 교사, 즉 쌍방울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이화영이가 없애라. 그래서 PC에 있는 그 파일을 전부 다 없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재판부가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극약수단을 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화영 측에서요, 이 문제에 관해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요게 이제 확정이 돼서 재판이 다시 이루어지고, 항소를 하면은 이제 고법으로 올라가서 또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재판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사건 말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사건이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신앙림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신앙림과 김만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오늘 서울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신앙림과 김만배가 2021년도 9월 15일 날 이제 인터뷰를 해서 대선 공작에 본격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신앙림의 전화, 이 휴대폰을 갖다가 포렌식 하다 보니까 이 포렌식에서 뭐를 발견을 했느냐, 검찰에서요. 9월 15일 날 만나고 9월 17일 날도 또 추가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녹음된 파일, 이 녹음된 파일을 검찰이 지금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해서 쭉 봤더니 지금 뭐가 나와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정영아이가 완전히 미운 털이 벗긴 거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김만배에게 신앙림이가 뭐라고 했느냐. 메신저를 쳐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어요. 메신저.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메신저는 누구냐? 때려야 할 메신저, 쳐야 할 메신저는 바로 정영학 회계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의 전반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 이게 이 대선 공작을 모의하고 그리고 대선 공작을 종용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메신저를 쳐야 될 때 메신저가 정영학인데 왜 그러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녹취록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도망갈 수 없는 일종의 스모킹 건이 됐잖아요. 요걸 막기 위해서 정영학 회계사를 때려야 되겠다.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여론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둘이서 모의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녹음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자 메시지, 이게 이제 새로운 스모킹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에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타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이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2021년도 9월 15일 날은 이제 이 신앙님하고 딱 인터뷰를 해서 그게 뉴스타파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김만배가 또 다른 일간지하고 이 2021년도 9월 17일 날 또 다른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에서 김만배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정영학을 욕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업마다 동업자들을 깜빵에 보냈다. 그리고 주주끼리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투면서 허위 과장 발언한 걸 녹음한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서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하고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당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쪽으로 여론 공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갈수록 김만배, 신학립, 이 죄가, 그리고 이재명의 개입, 이런 것들이 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